안녕하세요. 로컬 콘텐츠 크리에이터 스쿨 사진과 기획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세자입니다. 제 4강, 8강인가 이러면? 콘텐츠 기획에 대해서 진행을 해볼 건데요. 저희가 파트를 두 개로 크게 나눴습니다. 첫 번째, 전체적인 홍보 기획을 하는 부분. 홍보를 기획을 했으면은 그 홍보를 하기 위해서 나와야 되는 콘텐츠 기획안 두 가지로 나눴는데요. 이번에는 첫 번째, 홍보 기획에 대해서 그 기획안 안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고 항목당 뭘 신경 써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뭐니 해도 이름부터 지어야겠죠. 주제를 먼저 정해야 되고요. 주제가 정해졌으면은 기획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아직 진행되지 않은 어떤 것들을 내가 적절한 근거를 가지고 내 상품을 이용할 고객분들을 설득하는 것이 기획입니다. 그리고 현실화를 시키는 것이 기획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은 상대방 관점에서 설득을 해야 되는 게 기획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효과적으로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기획 구성 요소에 무엇이 들어가야 될 것인가? 제일 중요한 것은 기획, 계획 다 좋아요. 타겟층이 분명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름 기간에 오는 어떤 관광객을 노릴 것인지 아니면은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어떤 신발이나 관광 상품을 구매하길 원하는 것인지 타겟층이 정확하고 목적이 정확해야 됩니다. 자, 타겟층이라고 하게 되면은 보통 너무 거시적으로 짜세요. 예를 들면은 사진 찍길 좋아하는 전국 20, 30대 남녀 얼마나 많겠어요. 여름 기간 중에 부산을 방문하는 관광객 너무 많습니다. 사실 그만큼 100만 명, 1000만 명이 만족하는 기획을 짠다라는 것들은 불가능에 가깝고 그런 프로모션들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 가능한 범위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오히려 내 근처부터 접근을 해도 괜찮아요. 레트로 감성을 좋아하는 내 주변 친구 10명 이런 식으로 조금 미시적인 타겟층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우리가 진행 가능한 컨텐츠 기획 안에서 연습을 할 때는 제일 좋습니다. 무조건 상대방이 원하는 거를 예측을 해가지고 그거에 맞는 거를 주는 게 올바른 기획이에요. 그래서 타겟층은 항상 기억하세요. 좁게 확실히 현실 가능한 선에서 잡는 것이 기획에서는 올바른 방향입니다. 기획이라는 게 상대방한테 이거 하자 라고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이유입니다. 이 친구는 남들 다 한 거를 나도 따라하는 걸 좋아해. 그러면은 야 이거 요즘 다 하는 거야. 이거 봐봐. 인스타그램에 보면 사람들 다 인증샷 올리고 하잖아. 너도 해봐. 하게 되면은 그 친구에게 합당한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항상 설득을 진행을 할 때는 이 컨텐츠나 이 홍보 기획이 왜 필요한지 객관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바다를 끼고 있는 강원도라는 지역에 빠지에서 신나게 레포츠를 하고 노는 이런 여행 상품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 성공 사례가 있으면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장님 고객들이 여기 보니까 한 하루에 1000명씩 오던데요? 비슷한 환경이고 교통편도 비슷하니까 아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것들이 설득에 필요한 이유가 될 수 있겠죠. 타겟층 누구한테 할지 정했고 그리고 이 해야 될 이유를 지금 설득도 하고 있고 그러면은 세 번째 목적이 있어야겠죠. 왜 이걸 하자고 하는가? 예를 들면 우리가 신규 관광 상품을 런칭을 했으니까 여름 기간 중에 한 100번은 돌려봅시다. 아니면은 관광객을 500명은 유치를 한번 시켜봅시다. 이런 식으로 모든 기획에는 그 기획의 목적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목적은 아주 명확할수록 좋고요. 목적은 항상 두 개로 나눠야 됩니다. 정성적인 거, 정량적인 거. 정성적인 건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조금 추산 불가능한 두루뭉실하고 모호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부산에서 해양 레포츠랑 사진을 예를 들면 엮어서 합니다. 그럼 해양 레포츠와 사진을 엮어서 한 사례를 만들자. 사례를 만들어서 나중에 이거를 다른 사업군에 넣어보자. 이런 정성적인 목표들이랑요. 정량적인 건 딱 양이에요. 이 프로모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 관광 상품에 8월부터 9월이라는 한 달간의 시간 동안 총 500명의 관광객에게 상품을 팔자. 아니면은 비록 구매로 전환이 안 되더라도 우리 회사 홈페이지에 우리 상품의 장기적인 노출을 위해서 한 달에 3000명이 우리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오게 만들자. 이런 것들이 다 정량적인 목표들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선정하실 때는 항상 두 가지 정성적인 부분과 정량적인 부분 두 가지를 함께 서술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예를 들면 클릭 광고를 하나 진행을 해가지고 검색 광고 진행을 했는데 검색 하나당 우리 홈페이지까지 들어오는데 한 명 들어오는데 우리 광고가 거의 한 5,000원을 써요. 최악의 비효율이죠. 5,000원 쓰게 되면 100명 유치하는데 50만원이 듭니다. 1000명이 클릭만 하는데도 500만원이나 돈이 나가게 돼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은 소요 예산이랑 내가 이 소요 예산 가지고 이 프로모션을 얼마간의 기간 안에 끝낼 것인가. 예를 들면은 5일간 기획하고 기획안이 컨펌이 나면은 그 다음 주 한 10일차부터는 섭외를 할 겁니다. 섭외를 하고 콘텐츠 제작에 대한 기획이 들어갑니다. 3주차에는 모든 콘텐츠를 촬영 편집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4주차에는 우리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등 준비했던 소셜미디어 채널에다가 이런 식으로 홍보를 이만큼 태우겠습니다. 이 결과 보고치까지 딱 마무리하는 거를 이번 달 말까지로 삼겠습니다. 라는 게 추진 일자입니다. 항상 어떤 기획에 들어가는 것들은 내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마무리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할 것인지에 대한
추진 일자가 나와야 되고요. 자, 그럼 계획은 다 셋업이 됐어요. 저기서도 괜찮다고 해요. 야, 그거 좀 괜찮을 것 같다. 한번 시행해봐라. 하는데 여러분이 뭐 예를 들면은 콘텐츠를 촬영도 할 수 있고 기획도 할 수 있고 편집도 할 수 있고 홍보 플랜도 짤 수 있고 하는 완전 올라운드예요. A급 천재예요. 그럴 가능성도 분명히 있지만 처음에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거는 참여 인력. 회사 내에 만약에 사람이 있다면 아니면 내 근처에 친구가 있다면은 나는 여기서 3명이 필요한데 친구 또는 회사 직원 1명을 데리고 가겠다. 근데 나도 사진 찍을 줄 모르고 영상도 찍을 줄 모르고 회사에도 찍을 줄 아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소싱을 해야겠죠. 찍을 수 있는 친구를 바깥에서 데려와가지고 너 하루 이틀 딱 와가지고 촬영하면 된다. 돈 이거 줄게. 라고 하는 참여 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구성하실 때는 내가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무엇이며 수행을 못하는 업무들은 그럼 내가 소싱을 어떻게 해올 것인지 재능기부 사이트에 가서 편집 업무는 소싱을 해서 가져오겠다. 이런 식의 참여 인력 구성이 명확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기획을 여러 번 하면서 뭐 조언 아닌 조언을 딱 3가지만 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기획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절대 생각이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서 안 됩니다. 기획은 상대방을 설득하는 거라고 말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너무 잘 정리했어. 그래서 가져갔는데 이 친구가 이거 좀 현실 가능성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난 분명 잘한 것 같은데 왜 이거를 인식을 못하지? 라고 하시게 되면은 기획자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보고 내가 과연 이 길을 걷는 게 맞는 건가? 재고를 해보셔야 돼요. 기획자는 내 생각을 몰아붙이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시작을 해서 내가 이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지금 모호해서 뭔가 모르겠는 거를 끄집어내서 설득을 하고 풀어주면은 돈이 나오고 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항상 기획은 상대방의 관점에서 문제풀이를 시작을 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주안점으로 삼아야 되고요. 그런 커뮤니케이션 없이 내 머릿속에만 돌게 되면은 그거는 기획자가 아니고 그냥 혼자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구구절절을 반드시 줄여야 됩니다. 처음에 하다 보면은 다 실현 가능해 보여요. 생각까진 쉽지만은 그거를 실제 실행한다는 거는 아예 다른 문제입니다. 감동도 넣고 싶고 재미, 스토리, 유머도 조금 이것도 좀 웃겼으면 좋겠고 다큐멘터리 느낌도 나와서 진중한 느낌도 났으면 좋겠다. 다 버리세요. 메시지는 딱 하나, 내 홍보를 봐줄 훅이 무조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 훅 없이 여러 가지를 한 곳에 담으려고 하다 보면은 절대 사람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당신의 컨텐츠나 또는 홍보 기획을 인식하지 않을 거라는 점. 메시지는 항상 이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게 효율이 항상 좋다라는 점 인식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아까 했던 말이에요. 목표가 상당히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타겟층도 제가 부피라고 했죠. 예를 들면은 립스틱을 20개를 팔아보자 라는 정확한 목표가 있으면은 20개를 며칠에 쪼개서 팔아야 될지 어떻게 설득해야 될지 정확한 대안책과 방법이 나옵니다. 근데 그냥 립스틱 팔아보자, 조금 더 상승해보자 라고 하게 되면은 그 기획은 제대로 시작하기도 어렵고 마무리도 안 돼요. 마무리에 대한 기준이 없으니까.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기획이라는 것들이 어중간하게 비효율적인 상태로 계속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획을 진행할 때는 제일 먼저 목표점을 대량적인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상 저희가 간단하게 소개드린 뭐 홍보 기획이든 제안 내용이든 들어가야 될 필수 요소들이고 실제 저희가 업무에서 진행을 하는 것들을 바탕으로 조금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콘텐츠 기획은 해보는 게 정답이에요. 내가 거시적으로 진짜 막 멋지고 팬시한 이런 제안서를 쓰려고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써보시고 실행 작게라도 해보시고 하다 보면은 훨씬 더 여러분이 기획자로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긴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기획은 저희 콘텐츠 기획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